잘하는 것만 생각하겠습니다. 잘 하려고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택 인사드립니다. 8월 16일 일요 경마 안하짜리 분석에 잘 오셨습니다. 모처럼 구경하게 되는 좀 박터지는 일요 경마가 될 것 같습니다. 능력의 편차가 거의 없고 혼전의 요소가 판때기가 열려있는 하루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조금 더 안정적이게 느껴지는 거는 아무래도 지난주에 휴장이 끝나고 지내온 부산 경마가 좀 더 안정감이 느껴지고, 서울 경마 측면에서는 기복마 또 하위군 마필들, 이런 말들이 너무나도 지금 출동을 많이 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자, 사실상 이번 주 경마 같은 경우는 1호 경마는 혼전 요소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분하게 또 냉정하게 머리를 식히고 쳐다본다라면은 정답이 없는 게 아니죠. 잘하겠습니다. 그냥 하나를 맞추더라도 진짜 내용 있게 정교하게 칼을 대고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냥 요거 될 것 같으니까 저거 던지고 뭐 요렇게 조합하는 경마 하지 않겠습니다. 좀 더 냉정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주의 특징은 중심을 잡아줄 기수가 딱히 없어요. 그래서 서로 골고루 선전할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요번 주 1호 경마는 전반적으로 기수들도 그렇고 말들도 그렇고 중심 자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1호 경마 핵심으로 좀 노림수를 둬야 하는 안하짜리를 잘 엮어서 여러분들께 갖다 받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장 전에 외곽주로의 강세가 유독 심하지 않았습니까? 외곽을 돌았던 마필들이 대다수가 선전을 했기 때문에 토요일날 저녁에 또 경마가 끝나고 나면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 자체도 일요일날 접목을 잘 시켜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윤택과 함께 하실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에 윤택과 함께하는 방법과 공지사항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한 번씩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잘 하겠습니다. 긴 말씀 드리지 않고 바로 1경주부터 시작합니다. 네, 1경주가리 1300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1경주부터 오늘 마지막 경주의 포맷은요, 공격적인 겁니다. 공격적인 부분은 어찌 본다라면은 좀 접근 자체를 우리가 노림수를 가지고 배당을 의도적으로 노린다라는 뜻이 될 것 같은데, 한마디로 공격적으로 들어간다, 1경주부터 강도를 올리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당일 현장 가시면 4번의 라운더 빅레드와 외곽의 8번의 질풍아, 11화의 즐거운 상상, 이런 말들이 인기많습니다. 어디 하나 믿을 거 없습니다. 사실 세 마리 모두 다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자, 4번의 라운더 빅레드는 지난번 경주 첫 입상을 달성을 했죠. 정말 눈물겹게 앞선에 선행 가서 서서 들어왔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요번 경주도 이제 선행은 유력시가 되는데, 사실 늘어난 걸음은 찾아보기는 어려웠어요. 그리고 지난번 경주보다도 편성 자체가 많이 강해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선행을 또 나간다고 하더라도 3착 승군이니까 당연히 의지 측면에서는 높겠지만, 과거의 능력 부진도 났던 마필 아닙니까? 그만큼 능력이 그렇게 세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 라운더 빅레드는 요번 경주 세게 인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결론이고, 고지고대로 가겠습니다. 제 느낌대로, 제가 공부한 대로 느끼겠습니다. 그리고 8번의 질풍아는 지난번 경주 마지막에 끝걸음 나쁘지가 않았죠. 안쪽을 뚫고 나오면서요, 마지막 내선 추입을 성공을 했던 마필. 자, 출발 자체가 원활하지가 않았던 마필이 실전을 통해서 계속 출발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는 말이 걸음이 늘어나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노려볼 만한 값어치가 있고, 9번의 이스트 스카이는 다리 쪽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질병 자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 파행기도 있고, 정상적으로 강한 조교를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능력은 원톱이죠. 나름대로 여기서는 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아무래도 다리 쪽의 문제, 조교에 대한 이슈 때문에 세게 보고 싶지는 않고요. 11의 즐거운 상상이 인기입니다. 6월달에 늦바라고, 그리고 지난번에 주행재검 받고 나와가지고 인기 모으고 4차, 가장 인정이 되는 편성에서 잘 뛰었지만 매번 외곽을 돌아야 되는 단점이 있죠. 지난번에 선입권 안쪽에서 나름 그 정도면 잘 뛰었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인기 1위로 팔리는데 뭐 버릴 수는 없는 부분이겠지만, 그렇다라고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지도 않다라는 게
최종적인 결론이다. 자, 그래서 요번 경주 돌고 돌아서 누굴 놓고 들어가느냐? 저는 1번에 미스터 카라를 놓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능력 편차가 없습니다. 기복마 접전구례 편성입니다. 데뷔 이후에 계속해서 바닥만 그냥 주구장창 쓸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지난번 경주 걸음의 변화를 한번 내비쳤던 마필이고요. 그리고 요번 경주에서 조교의 강도를 대폭적으로 올렸는데 조교를 강하게 시행을 하니까 그만큼 걸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인기마들 48, 11화 중에서 특출나게 능력마가 없다라는 게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물론 뭐 3착 승군에 걸려 있으니까 4도 그렇고 11화도 그렇고 의지의 측면에서는 강하겠지만 저는 조교빨로 가겠습니다. 1번의 미스터 카라를 아예 놓고 한번 밀어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조교 변화가 가장 삼삼했던 말, 전개적 이점까지 지니고 있는 말입니다. 1번의 미스터 카라를 노림수로 공략을 하겠다. 자, 전개적 이점도 있고 편성의 호기까지 만났기 때문에 1번을 중심으로 놓고 자, 꼬랑지에서 한번 큰 것까지 노림수를 두면서 공략해야 되는 경주다 말씀을 드리고 2경주 갑니다. 자, 이 경주가를 1400입니다. 국산 육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나은 말을 고르는 경주입니다. 능력이 뛰어나거나 뭐 1400이라는 거래 자체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말은 단 한 마리도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싱싱하고 자기의 걸음을 좀 정상적으로 전달해서 뛸 수 있는 말을 놓고 공략을 하는 것이 옳다. 자, 그만큼 능력의 편차가 거의 뭐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선 안쪽에 1번의 스파이스 밴드 같은 경우는 2주 만에 서둘러 나왔는데, 자, 지난번에 1200일에서 제가 한번 노리고 들어갔지만은 1400에서는 아직까지는 마필 자체가 좀 허부적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까지 특징이 없고요. 뭐 3번의 PNS파도 24점 빵빵이기 때문에 뭐 전력 자체의 특징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 4번의 송당 파티가 조금 좋아지긴 했지만 입상까지 연결을 시키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뭐 5번도 마찬가지고요. 6번의 블랙선은 2세짜리 데뷔전 1000m 한번 뛰고 나서 1200도 아니고 요번에 1400을 출전을 했는데 뭐 당연히 추임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리가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겠죠. 얘는 체크만 해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7번의 아메노가 지난번에 1200에서 잘 뛰었습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나름대로 꾸준하게 좋아지고는 있지만은, 자, 17번 뛰어서 단순하게 2착 한 번 된 마필입니다. 요런 말들을 어떤 거를 믿고 신뢰하고 우리가 축으로 놓고 때릴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심지어 거리까지 늘어났는데, 이런 말들은 인기마로 팔렸을 때는 오히려 덜 보고 들어가는 게 상책이죠. 자, 여기에 8번의 보스 토크가 있고 외곽에 9번에 폭스트롯이 있고요. 11번에 불국시대가 있습니다. 자, 단순하게 보자 이거죠. 불국시대가 팔리는 이유? 문세영이니까. 폭스트롯이 팔리는 이유? 그나마 최근에 착순권 언저리에 들이대고 있으니까 요런 말들이 팔리는 겁니다. 자, 폭스트롯은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전형적인 단거리 주인마. 얘가 모계 형제마가 그 결정력 없다라고 소문나 있는 세이렌이에요. 뭐 사실상 뭐 장거리 혈통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요거 장거리 갖다 놓으면 큰일 나는 말이죠. 어찌됐든 9번의 폭스트롯도 1400은 좀 버거울 가능성이 있고 11 불국시대도 뭐 큰 능력 없는 마필이라는 거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좀 하자가 덜 있는 게 이제 데뷔전 한번 뛰었고 요번에 좀 조교 열심히 했고 이번에 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게 8번의 보스 토크라는 마필이죠. 자, 다른 말들은 뭐 9번, 17번 경주를 치면서 걸음 자체가 어느 정도 드러났지만 얘는 단 한 번밖에 뛰지 않았고, 그리고 데뷔전에서 나름대로 그 정도의 걸음이라면은 합격점, 가능성을 내비쳤던 마필이 8번의 보스 토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재적인 기대치와 능력으로만 따져본다라면 요번 경주에선 8을 놓고 우리가 움직이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요번 경주에서는 좀 이렇게 공략을 하고 싶어요. 뭐 인기마 7번, 9번, 11번 요런 말들이 있는데 다 탐탁치가 않습니다. 네, 다 탐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경주는 저는 8 놓고 한번 공격적으로 가고 싶습니다. 자, 보스 토크를 중심으로 놓고 후차권에서는 인기마들이 모두 날아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접근해야 하는 경주다. 자, 8축에 잡고 들어가면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뭐 9는 가져가고요. 뭐 글쎄요. 뭐 여기서 가져간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4번은 송당 파티 뭐 배당 나오니까 안 팔리지 않습니까? 가져가고 싶고 10번의 다이나믹송 앞에 갈 수 있으니까 가져가고 싶고 아메노보다는 불국시대가 좀 더 나은 거죠. 예, 요 정도에서 접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3경주 가겠습니다. 네, 3경주가리 1800 들어갑니다. 국산 5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일요일 첫 번째 추천 간심경주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자, 3경주의 모토는 무조건 도전입니다. 큰 거 한번 노리고 요번 경주 가감하게 한번 담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팔려주는 인기 마필이 5번의 영원자이언트와 9번의 월드조이에요. 5번과 9번이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지난번 경주 가서 깨졌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5번의 영원자이언트는 직전 경주 선두권에서 최적의 전개를 펼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막판에 덜미를 잡히고 끝걸음이 무뎌지면서 3착을 했고 뭐 재정비를 하면서 나름대로 욕심을 내긴 했습니다만은 5월달 경주도 그랬고 6월달도 마찬가지 7월달도 마찬가지 가서 깨졌던 마필입니다. 17번을 뛰어서 이제 2착만 3번이기 때문에 뭐 드러날 걸음은 거의 다 드러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고요. 자, 9번의 월드조이 역시도 꾸준하게는 잘 뛰어주다가 6월달에 입상을 차지하고 나서 지난번 7월달에 선입관 최적의 전개였죠. 안쪽에 최적의 전개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깨졌던 마필이 9번의 월드조이예요. 어찌됐든 간에 영원자이언트보다는 월드조이가 숨고르기를 한번 했기 때문에 인기마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낫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8번의 마이티봄은 디에고 기수가 이제 아프리카 기수인데요. 남아프리카에서 이제 면허를 받고 요번 주부터 데뷔를 하는데, 뭐 저는 일단 뭐 마이티봄이라는 마필이 기본적인 출력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한번 좀 지켜보는 쪽에 가닥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판단이 들고, 저는 요번 경주 도전입니다. 어떠한 도전이냐, 복대복 막걸입니다. 흔히 얘기해서 복병을 놓고 복병에다가 주력을 까버리는 4번의 월드베리언스에 10번의 파이널 질주가 주력 막건이 될 겁니다. 배당은 모르겠습니다. 뭐 바람 불면은 뭐 요 조합이 한 30배에서 못해도 뭐 한 40배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요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도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선명하게 뭔가 좀 깔끔한 조합을 만들어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4번의 월드베리언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강급당했어요. 예, 16번을 외산 4군 경주에서 굴러먹다가 하도 안 되다 보니까 강급을 당했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몇 번 노렸던 그런 전략의 마필인데 7,500만원짜리 고가의 마필인데 마주 입장에서는 이제 떡 싸먹은 거죠. 지금 송태영 마주가 보시다시피 9번의 월드조이하고 두 마리를 같이 꺼내드는 건데, 월드베리언스가 요때부터죠. 7월 6일 때부터 조금씩 마필이 올라오더라고요. 전력 자체가. 상태도 좋아졌고 나름대로 조시도 올라왔고 의욕있게 나름대로 다져놓고서 지금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1800의 극도로 느린 페이스라고 한다면 안 될 게 전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다가 이제 10번의 파이널 질주는 계속 좋아지고 있죠. 말이 좀 짧기는 한데 어찌됐든 간에 휴양을 한번 단기적으로 다녀오고 나서 주행 불량기도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고, 요번에 정상적인 조교를 정말 모처럼 많이 시행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경주는 추천 관심 경주, 결과를 떠나서 도전하겠습니다. 4번의 월드베리언스, 10번의 파이널 질주. 자, 두 마리가 이번 판에 징크하고 노림수로 명확하게 가져가야 되는 전력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4번 그리고 10번 두 마리 쪽에 포커스 맞춰놓고 4경주로 갑니다. 네, 4경주가를 1300m 들어갑니다. 국산 5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요번 4경주는 전개적으로
최저 배당 막건을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번에 킹워리어와 3번의 하늘 감동이 차결을 잘 뛰고 있기 때문에 자 2번, 3번 두 마리가 깜빡거리고 팔리는 경주의 구도인데 이번에 킹워리어는 일단은 선행을 가는 말이고요. 3번의 하늘 감동을 최근에 뛴 걸 보면은 완전히 이제 추입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자, 2가 댕을 쏘고 3이 추입이 되는 그림 자체가 이제 각질적으로, 전개적으로 충돌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최저 배당에 대한 기대치는 없습니다. 자, 3착 승군에 걸려있는 이번에 킹워리어가 부담 중량이 이제 57로 늘어나 있는 조건인데, 뭐, 이마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3번의 경주를 모두 다 선행으로 일관을 했던 마필이고, 요번 경주는 안쪽 게이트이기 때문에, 선행을 나갈 가능성 자체가 이제 굉장히 높은, 자, 그러한 전략의 마필이죠. 자,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얘가 또 선행이 아니면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따라가면서 자기 능력을 발휘해 본 적이 없는 마필이 이번에 킹워리어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번 경주는 이번에 킹워리어가 선행을 나가면 안쪽에 1, 중간에 5번 로열 베스트, 자, 외곽에는 남촌타운, 요런 마필들이 초중반 압박을 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아진다. 그래서 이번에 킹워리어도 절대적인 강축이 아니고 3번의 하늘감동 역시도 최근에 이마필이 이겼던 게 그루퍼라든지 컴플리트 파워, 뭐 금성여제, 굉장히 약한 편성, 앞선이 무너지는 경주를 이기고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2번, 3번의 깜빡이 맞거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지난번 경주 제가 초강력 대가리라 말씀을 드렸던 7번의 남촌타운,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좋은 느낌도 없습니다. 직전처럼 왔다, 너무 좋다, 이런 느낌 자체는 사실 없거든요. 자, 그래서 가장 안정감을 좀 느껴볼 수 있는 마필이 9번의 에클레어가 아니겠느냐. 자, 지난번 경주에서 선두권 외곽 전개를 펼치고도 마지막에 근성 있게 버티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동안의 경주력과는 달라요. 네, 변화를 느끼게 했던 경주력을 보여줬던 게 9번의 에클레어였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에서 9를 놓고 때리겠습니다. 일단은 말도 직전보다 좋아졌고, 뭐 마방 측면에서도 뭐 아낄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전략의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2번, 3번이 뭐 싹 다 무너져도 할 말 없는 경주가 아니겠느냐. 자, 그래서 4경주는 9번의 에클레어를 중심으로 놓고 공략을 들어가야 하는 경주다. 자, 선입권 외곽에 어찌 보면 가장 최적의 전개입니다. 자, 9번을 놓고 일단은 8번은 퍼지루비나 뭐 7번의 남촌타운, 요런 마필들 봐야겠죠. 특히나 8번은 퍼지루비는 전개상 묻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밑줄 한번 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경주로 넘어갑니다. 네, 5경주가 1400입니다. 국산 4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1호 경마를 서울을 통틀어 가지고 따져봤을 때 그나마 가장 믿을 만한 강축이 있는 경주가 아니겠느냐. 중심에 축마가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강축을 놓고 자, 꼬랑지에서 우리가 한번 움직여 볼 수 있는, 꼬랑지에서 뭔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에 남산무적 지난번에 5개 졌단 말이죠. 조교의 강도는 끌어올렸고요. 4번에 MKD는 1600에서 버거웠던 마필, 거리를 어찌됐든 간에 요번에 줄여서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고, 5번의 러브카우컬은 지난번 경주 변화를 느끼게 했던 마필. 자, 선두권에 붙어갈 수가 있는 말이고, 직전 경주에서 물론 편성 자체는 약하긴 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동안 매번 바닥을 치던 말이 직전 경주 변화를 보여줬다라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로 보실 수가 있는 마필이고, 6번의 미스터 콩코드는 최근 2번의 경주 연투 물론 열심히 뛰었고 잘 뛰었습니다만은 이겼던 상대가 정문팝하고 정상의 도지, 박차라, 좀 인정이 안 되는 마필들이에요. 최근 경주에서 물론 전개의 운이 좀 잘 따라주면서 지난번에도 1번 게이트였기 때문에 곱게 따라가면서 마지막에 한 발을 쓰기는 했지만 결정타적인 부분에서 요번에 또 3연타를 노려볼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전략이고, 자, 9번의 탭딘, 지난번 승군전 뭐 아쉽게 3착을 했지만 출발 자체로 늦었고 외곽을 너무 겉돌았고 종반에 입상과 거의 진배 없는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 제가 지난번엔 탭딘을 잘라드렸습니다. 승군전은 경쟁력이 없다. 근데 생각외로 잘 뛰었습니다. 자, 요번에 52에 가벼운 부담 중량 편성까지 맞았기 때문에 9번의 탭딘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 구축 잡고 공략을 들어가는데 일단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9번에 탭딘을 놓고 막건을 공략을 한다라고 해서 뭐 2번, 4번, 5번, 6번 이게 다 인기마거든요. 이 중에 저는 5번을 러브카운걸 빼고는 나머지 마필드는 세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요번 경주에서 1번의 스케일킹도 말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다가 전개적으로 묻어 들어올 수 있는 뭐 8번 알사이먼이라든지 요런 복병권에서는 얼마든지 움직임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요번 5경주에서는 자, 9번의 탭디는 인정을 하고 자, 공략을 해야 하는 노림수 중심이다. 자, 9번을 중심으로 이제 놓고 공략을 들어가는 경주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붙이고 들어갈 게 5번의 러브카우걸이 있겠고 그리고 복병권에 말씀드렸던 1번이나 8번이나 요런 마필드를 좀 현장 상태까지 좀 꼼꼼하게 따져서 공략을 들어가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6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6경주가 1400 들어가겠습니다. 자, 국산 4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기목마필들 간의 접전구도 편성인데, 자, 큰 틀에 4번의 킨다이아, 6번의 달맞이, 10번의 우승진리, 요렇게 이제 3마리가 인기를 모아주고 있는 경주입니다. 한 마리는 자르고 한 마리 놓고 때리겠습니다. 일단은 전개적인 이점이 있는 마필이 2번의 레전드 선이 있죠. 자, 레전드 선이 맨날 1600, 1700, 1800 장거리 뛰다가 요번에 일단 어찌됐든 간에 거리를 줄였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조교에 패턴의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요거는 W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해야 되는 마필이고 자 3번의 안양기쁨은 제가 지난번 경주 놓고 때렸는데 너무 좀 실망을 많이 했어요. 최적의 전개였고 중간에 한번 뭐 끌리기는 했지만 중간에 직선주로 해서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더라고요. 뭔가 폭발력이 좀 떨어지는 말이고 자 4번의 킨다이아입니다. 55.5의 부담 중량으로 늘어나 있는 조건이긴 하지만 이 마필은 원래 애시당초에 능력이 있단 말이죠. 과거에도 이제 국산 육군 1300 두 번의 연투를 때리고 그 다음 승군전에 또 통했단 말이고 지난번에 427kg 부담 중량 체중 자체가 빠져 있었던 조건이었죠. 10kg가 빠졌습니다. 지난번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9kg인데 어찌됐든 간에 요번에 강약 조절을 잘하면서 조교에도 굉장히 좀 신경을 잘 썼거든요. 그래서 경쟁력은 있다라고 봅니다. 마체는 작아도. 자, 반면에 6번의 달맞이는 제가 지난번 경주에도 달맞이가 W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전개가 좀 잘 풀린 부분이 있습니다. 선두권 외곽에 붙어가지고 종반에 이제 묻어 들어왔던 그러한 전력의 마필이고요. 뭐 일단 요번에도 편성 자체는 워낙 약하기 때문에 안 될 거는 없습니다. 6번의 달맞이도. 자, 거기에다가 지금 외곽에 팔리는 마필들 10번의 우승진리인데 우승진리가 요번 경주에서 저는 양날의 검이라고 보는 게 능력으로는 뭐 당연히 세죠. 예, 지난번 경주 이기고 나서 17주간의 공백기를 가지고 출전하고 있는 상황에 승군전이고 또 외곽으로 밀려있는 조건인데 최근 두 번의 경주 3월달 경주 4월달 경주 모두 다 선행으로 이끌어냈던 결과물이었습니다. 자, 요번에 이제 외곽으로 밀려있고 거기에다가 승군전이고 선행을 나간다고 하더라도 초중반에 압박을 받아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인기도에 비해서 저는 떠밀려 팔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최종적인 결론은 저는 우승 진리는 세게 보지 않는다. 자, 6경주. 자, 4번의 킨다이아, 6번의 달맞이, 2번의 레전드선. 예, 여기에다가 이제 한 마리 더 엮어서 들어간다라면 좀 추입 쪽에서 움직인다라면 7번의 리거라이. 자, 4마리로 압축을 하고 공략을 들어갈 수 있는 경주다.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647 요 안에서 정답을 찾아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로 갑니다. 네, 7경주가리 1200은 혼합 4등급 경주가 되겠는데 일요일날 두 번째로 강도를 올리고 들어가는 추천 간심 경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요일 7경주는 추천 경주다. 강도 한번 올려가지고 제대로 한번 야무지게 갖다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기 구도는 4번의 하남 엘도라도, 7번의 예술이야, 10번의 소아라스타 3마리가 박스로 팔리는 구도의 경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안쪽에서 찔러 나갈 수 있는 1번의 사다오카 선행은 가지만은 앞에 갈 수 있을지 이번 경주 빠르말이 너무 많고요. 여기에다가 3번의 슈어니스 같은 경우는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어부질이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말이죠. 1200m 경주에서 3착을 하면서 변화를
5번을 노려보니까 거리를 1400으로 늘렸다가 쓴 고배를 마셨던 마필인데 어찌됐든 요번에 거리를 줄여 출전했기 때문에 터뜨리면은 얘가 다시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얘는 체크가 반드시 좀 필요한 마필이고, 자, 조규로만 따져보면 4번 하남 엘도라도가 좋아요. 지난번 경기 붙들고 선두권 외곽의 전개를 펼쳤고, 마지막에 뭐 그 여력은 크게 없었지만, 막판에 이제 버티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어찌됐든 간에 요번에는 지난번처럼의 전개는 좀 풀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7번의 예수리아가 무조건 마이야가 등짝에 올라가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선행을 나설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외곽 2선에다가 4번의 하남 엘도라다가 붙어야 되는 경주 조건인데, 그래서 축은 앞에 가는 7번, 4번 두 마리가 아니라 냉정하게 봤을 때는 10번은 소아러스타 얘를 놓고 때리는 게 맞다. 자, 부담 중량은 늘어났지만 지난번 경주 재고 쳤죠? 예. 지난번 경주 인기 1위로 팔렸고 막판에 이제 추입을 노렸지만은 그때 당시 좀 주로가 좀 가벼웠던 측면도 있었습니다만은 재고 치는 느낌이 막판에 너무 강했던 말이 10번의 소아러스타입니다. 어찌됐든 요번에 병합 잘했고 기본적인 기량을 또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상대 마필들이 그렇게 강하지만은 않죠. 비록 국산마긴 하지만 그래서 10번의 소아러스타를 우리가 좀 중심으로 놓고 풀어나가야 되는 경주가 맞고, 자, 여기에 이제 7번의 예수리아가 57인데 과연 마이야가 기승을 해가지고 막판에 버틸 수가 있겠느냐 요러한 고민, 그리고 4번의 하남 엘도라도, 5번의 사이클론 스타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좀 기술적인 문제들이 좀 남아있는데 일단 중심은 잡고 가자 이거죠. 7경주는 10번의 소아러 스타를 중심으로 인정을 하고 공략하는 경주다. 10번 놓고 이제 붙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일단은 3번, 4번 저는 이 두 마리는 기본적으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좀 현장에서 디테일을 따져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만은 현재 중심에는 10이 있고 이 10을 놓고 앞에 가는 4번 그리고 뒤에서 올라오는 3번 요쪽에 일단 무게중심을 잡고 들어가자 말씀드리고 8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8경주거리 1200m 루키 스테이크스 대상경주급의 거의 특별경주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8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8250의 높은 상금이 걸려있는 이세마 필들 간의 접전구도 편성이 되겠는데, 자, 8경주를 저는 메인으로 요번 경주 한번 갖다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이번 경주는 보여준 거 자체가 없는 마필들이 띄워주다 보니까는 이변의 발생 가능성 자체가 충분히 있는 그러한 경주입니다. 고지고대로 전개대로의 흐름만 읽어주고 들어가기에는 마필들 자체가 워낙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 변수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지금 대략적인 인기 구도를 보니까 데뷔전에 널널하게 들어왔던 9번의 치프스타, 데뷔전을 놓고 때렸죠. 요게 아마 인기 1위로 갈 것 같은데, 요거는 어폐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제가 치프스타를 데뷔전에 이제 놓고 때리면서 불량주로였죠. 12초4 2위를 했던 마필과 16마신차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널널하게 잘 탄 거죠. 어찌 보면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뭐 능력마의 탄생이다. 뭐 이렇게 뭐 너무 격차가 컸으니까. 근데 요번 경주는 특별 경주고 거기에다가 9번의 치프스타가 아직까지 한 번밖에 안 뛴 말이고 요번에도 선행이라는 것 자체가 확신을 할 수 없는 외곽의 조건으로 밀려있고 4강 자체가 지난번하고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치프스타를 요번 경주 제가 꺽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얘가 축이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인을 누구로 들어갈 것이냐. 자,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봐야겠죠. 일단은 전개적으로 유리함을 지니고 있는 1번의 유니버설. 자, 전형적인 단거리 혈통이다. 이게 모경즈마가 블랙맘바와 승부사가 있고 본다이아가 있고 기본적으로 스피드도 있는데 얘는 또 나름대로 뒷심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전략의 마필입니다. 1번은 유니버설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지난번 경주 이거 승군전의 안쪽에 박혀가지고 말아먹었던 3번 안양빛의 속도, 뭐 지난번에 참 어이가 없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재정비를 했고
5군까지 그래도 뛰어봤던 그런 전략의 마필이기 때문에 터뜨리면 얘가 터뜨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뭐 여기에 10주 마방에서 또 다른 원평 시리즈 5번의 원평 스킵 얘 같은 경우도 분명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고, 자 6은 약간 좀 굼뜨고요. 선두권에 못 붙을 가능성이 있고 경주 페이스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9번 치프 스타 이런 말들이 팔리는데, 저는 이번에 결국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어린 말들이죠. 경주 경험이 부족한 어린 말들이죠. 그래서 이번 경주는 선행마보다는 선입권에서 다부지게 움직일 수 있는 말이 결국은 마지막에 꽂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본다라면, 저는 무조건 이번 경주는 4를 놓고 때려야 된다고 봅니다. 세이브 더 월드의 자마 나올 패스를 놓고 이번 경주 우리가 한번 때려야 되지 않겠느냐. 저 사실 데뷔전 7월 12일 날 좀 덜덜하게 봤습니다. 안말 경주였고, 그리고 말도 그렇게 뭐 준비가 잘 돼 있다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한 달 사이에 말이 확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은 기본적으로 주행검사 때도 따라가면서 선입으로의 가능성을 내비쳤던 그런 전략의 마필이고, 그리고 지난번 데뷔전에서도 선두권 외곽에 이 굉장히 빠른 페이스였거든요. 물론 약한 편성이었지만 빠른 페이스였는데 이 경주에서 선두권 외곽을 감아가지고 마지막에 여유가 확실하게 있었던 마필이 4번에 나올 패스입니다. 자, 전개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손쉽게 그냥 전개 구도만 그리면 9가 선행을 가겠죠. 치프스타가 선행을 간다라고 치면 바로 옆에 5번의 원평 스킷이 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9번, 5번이 앞에 가죠. 선입권 안쪽에서 2가 붙습니다. 2번, 5번, 9번이 앞에 가는 구도에 이 선입권 바로 외곽 2선에서 4, 1, 7 요런 말들이 붙는 요러한 형국인데, 일단은 9가 5가 둘이 경합을 안 한다라는 가능성을 보더라도 중간에 뭔가 올라온다라면 저는 4번에 나올 패스가 이번 경주에서 올라올 빵수가 가장 있다. 전개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고 뒷심도 있는 말이기 때문에, 자 8경주는 자 메인 추천 간심경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번에 나올 패스 강조드리겠습니다. 4번에 나올 패스, 자 어디에 갖다 놔도 기본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 마필이다. 먹을 배당도 괜찮죠. 자 4번을 중심으로 놓고 요번 경주 한번 제대로 풀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멍수 단촐하게 해서요 압축해서 붙어보겠습니다. 구경주로 넘어갑니다. 네, 구경주화를 1800 혼합 4군 경주가 있습니다. 일단 구경주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 탭딘 이후에 세영이가 탔던 탭딘 이후에 뭐 유일하게 뭐 또 축이 있는 경주가 아니겠느냐. 축 잡고 또 붙어야 되는 꼬리에서 뭔가 좀 한소율을 우리가 극대화시켜야 되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지난번 경주 입상했던 1번의 슈퍼 썬더는 이제 훈련의 강도가 좀 많이 떨어지기는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뭐 전개적인 이점은 있으니까 체크만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3번의 트라움킨 트라움킨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에서 어차피 뭐 5개 지긴 했죠. 선두권 외곽을 강탈해가지고 어떻게든 버텨보려다가 종반에 무너졌는데, 어찌됐든 간에 53회 가벼운 부중을 달고 출전하고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판단이 들고, 자 5번은 럭키붐입니다. 420kg대 작은 마체를 가진 마필, 잊을만 하면 한번 터뜨리고 잠수 때리는 마필. 지난번 경주 대가리를 쳤다. 자 요번에 56을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 마체는 420kg대밖에 안 되는 마필. 그러니까 우리가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 경주 잘 뛰었죠. 외곽 감아가지고 추위 기가 막히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앞에 갔던 플라잉 크루저 종반에 무뎌졌고요. 별콩에 올라오다가 말았습니다. 그만큼 선두권 자체가 무너졌던 경주에서 반사 이익을 노렸단 말이기 때문에 저는 연투에 대한 그림은 그리고 싶지 않습니다. 자 지난번처럼 바보처럼 안 타야겠죠. 6번의 이클립스 블릭. 선행 갈 수 있는데 자신이 있으니까 선두권 외곽에 묻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반에 걸음이 안 나오죠. 자 일단 24조 마방에서 혁이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줬습니다. 요번에 선행 가야죠. 지난번처럼 선두권 외곽에 붙들고 탄다? 그렇게 타면은 또 깨지는 겁니다.
저는 이클립스 블랙이 오늘은 무조건 선행이라 보는 겁니다. 지난번에 왜냐면 선행을 못 가고 선입 따라가면서 실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요번 경기에 특출난 선행마가 없으니까 당연히 얘가 앞에 가는 게 맞죠. 자, 6이 그럼 선행을 가서 쭉 뽑아 나간다라고 치면 전개적으로 막판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게 7번의 티나케이가 일단 있겠고, 나머지 말들 중에서는 글쎄요, 뭐 8번, 9번, 10번, 뭐 이게 나아진 것들이 없습니다. 저 결론적으로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6을 잡고 우리가 공략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6번의 이클립스 블랙을 인정을 하면 선두권에 묻어 들어올 수 있는 게 3번의 트럼킨이 있고, 그리고 이제 추입권에서는 7번의 티나케이를 하나 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번, 4번 이 추입권의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뭐 네 방은 공략이 어렵겠죠. 예, 세 방 내외로 막건을 공략을 해서 압축을 해야 되는 경주입니다. 63, 67 그리고 1이나 4 중에 이러한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제가 현장에서 좀 고민을 해보고 최종적으로 막건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하겠습니다. 윤택과 함께 하실 분들은 영상 하단에 댓글란에 보시면 고정 링크 있습니다. 그 고정 링크 함께 하시면 윤택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0경주로 가겠습니다. 네, 10경주거리 1800 국산 3군 경주. 이 어찌 보면은 1호 경마 중에서 가장 혼전이지 않겠나 싶을 정도로 이제 편성이 굉장히 까다로운 경주고, 변수가 또 많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주입니다. 왜냐면 이번 경주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게 부담 중량이에요. 3번의 마이티 탭도 57.5로 지난번보다 올라가 있는 조건이고, 거기에 이제 5번의 트럼킹도 지금 부담 중량이 지난번은 53, 이번은 58, 대폭적으로 또 올라가 있는 그런 조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외곽의 10번의 정우포에보도 지난번은 57, 요번은 58, 1kg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1kg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저는 요번 경주 인기마 3마리가 부담 중량 자체가 좀 무거운데, 이게 이번 경주에서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판단이 듭니다. 일단은 말은 5번의 트럼킹이 제일 좋습니다. 조교를 떠나서 마필 기본적인 컨디션이라든지 지난번에 뭐 여유 있던 그 걸음이라든지 그런 측면들을 따져봤을 때, 그리고 4월 27일 날 이미 뭐 거리가 1600이긴 했지만 58을 달고 입상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뭐 5번의 트럼킹이 인기마 중에서는 가장 낫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이 들고요. 자, 일단은 거리 자체가 요번에 1800이지 않습니까? 자, 1800m의 거리를 어떻게 좀 잘 풀어나갈 것이냐. 3번의 마이티 탭도 지난번에 뛰고 나서 7월 30일 날 열사병, 예, 더위를 먹은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조교의 강도가 또 소폭 떨어져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마필 컨디션을 좀 따져보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줘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금빛 천하도 1800보다는 1600이 좀 어울리는 말이고, 네, 어려운 경주죠. 쉽지 않습니다. 전혀 쉽지 않은 그런 경주인데, 제가 이번 경주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복병권의 말이 있습니다. 11번의 세네 파워풀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부담 없이 한번, 정말 한번 이 선두권 외곽에서 갖다 때려볼 수 있는 말이 7번의 스톤 브레이커가 있습니다. 두 마리 안 팔리죠. 예, 뭐 11번의 세네 파워풀 같은 경우는 아마 인기 꼴찌가 갈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은 언젠가는 한번 터뜨린다 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추적을 해오고 있는데 아직 터뜨리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기 마필들이 좀 덜덜하고 불안할 때, 이럴 때가 기회가 아니겠느냐. 반사 이익 효과를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지 않겠느냐. 자, 10경주는 큰 거 아나짜리로는 11번의 세네 파워풀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가장 조심해야 되는 마필이 7번 스톤 브레이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두권 외곽을 감아서 종반의 빈틈을 노릴 수 있는 말들입니다. 자, 인기 많은 5번의 트럼킹이 제일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요거 10경주는 현장에서 마필 상태들도 보고, 뭐 3번은 더위를 먹었던 말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을 제가 좀 많이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최종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다. 11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일요 경마 11경주 거리 1200m 혼합 3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일요일에 마지막 추천 간심 경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막판에 한번 제대로 불태워보겠다 말씀을 드리고, 자, 11경주는 일단 뭐 4번의 라운드 플레이와 6번의 가락산 오투 두 마리가 깜빡깜빡거리는 좀 높은 대끼리 막건으로 형성이 될 것으로 판단이 드는데, 일단은 뭐 지난번에도 제가 추천을 드렸던 2번의 엔딩 파이어가 있겠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4번의 라운드 플레이 같은 경우는 3착 승군에 걸려있긴 하지만 능력으로는 뭐 인정이 되죠. 지난번에 선두권 외곽을 감아 올라오면서 굉장히 여유 있는 그런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다만 부담 중량 요거 하나 때문에 좀 걸리는 거지, 3착 승군이기 때문에 뭐 의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강공이 맞습니다. 뭐 다음번에 나와도 57.5 뭐 요렇게 또 달고 나올 거기 때문에. 자, 5번은 스마일링 프린스 최근에 잘 뛰고는 있지만 뭔가 이제 축으로 가기에는 좀 어패가 있죠. 간악선 오투한테 구마 신차 또 깨졌던 그런 전력이 마필이기 때문에. 자, 6번의 간악선 오투 지난번에 잘 뛰었습니다. 선행을 가서 한 바퀴를 여유있게 돌렸고 10주 만에 출전이지만 철두철미하게 조교의 강도까지 충분히 끌어올리면서 나름대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 좋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자, 9번의 내기대 위너는 제가 지난번에 메인이었고 놓고 때려서 한 방으로 때렸지만 요번에는 아니에요. 조교도 안 돼 있고 페이스가 맞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앞이 버티는 그림입니다. 앞이 버티는 그림이기 때문에 추입에서 날라오는 내길의 위너를 놓고 때리기에는 불안 요소가 굉장히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전개적인 측면에서 선행마가 많습니다. 앞에 가는 마필들이 많은데 앞에 가는 말들이 또 단단합니다. 일단은 뭐 1번 월드 피플이 있고 6번의 가락선 오투가 있고 뭐 7번의 레이디 하나비도 굉장히 순발력이 빠른 말이고 8번의 마이티 스위트도 앞에 가는 마필들, 일단은 선행 구도를 짜고 들어갈 수 있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앞선 자체가 두터울 것이다. 그렇게 된다라면 누가 안쪽에서 한번 찔러가지고 올라올 수 있겠느냐, 요거죠. 엔딩 파이어죠. 내일이 없는 마필 아닙니까? 19번 뛰어서 2착만 4번 1억 7천만원짜리 고가의 마필. 근데 지난번에 1200에 나왔는데 웬걸 잘 뛰었네. 요번에 이제 준비를 재정비를 해가지고 더 신경을 써서 말을 만들고 나왔습니다. 자, 요번에 6이 편안하게 선행가고 4가 선두권 외곽에 붙이는 그림이라고 한다라면 6, 4대끼리가 형성이 되겠지만, 일단은 7이 무진장 빠르고요. 안쪽에 1도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개적으로 막판에 찔러서 자력으로 올라올 수 있는, 저는 2번의 엔딩 파이어가 이번 경주 중심이다. 이를 놓고 추천 경주로 공략을 하겠습니다. 후회 없습니다. 전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후회가 없고, 편성으로만 따져봤을 때도 2를 놓고 때리는 게 이번 경주에서 가장 알맞은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일요일 서울 경마는 마무리하고요. 자, 부산으로 함께 넘어가시죠. 네, 부산으로 넘어옵니다. 부산교차 1경주부터 6경주까지 한번 살뜰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1200 국산 5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 경주에 엄청난 추임력을 보여줬던 4번의 셰클로드가 인기 1위로 지금 급부상을 하고 있는 경주인데, 이번 경주 대가리 따로 있습니다. 자, 일단 안쪽에 있는 2번의 천하지유는 지난번 경주 열심히 탔죠. 열심히 타고 이제 올라오다가 말았기 때문에 2주 만에 지금 다실바 한 장으로 전격 교체를 했고, 과거에 다실바가 타가지고 입상을 이끌어냈던 마필입니다. 강력한 입상 후보의 마필이고, 4번의 셰클로드는 일단 지난번에 임팩트가 굉장히 좋았죠. 부담 중량이 지금 57로 늘어나 있는 조건이고, 그런 부분들이 약간 걸리긴 하지만 걸음 자체는 터졌습니다. 능력으로만 따지면 4번 셰클로드가 센 거는 뭐 기정 사실인데, 저는 요번 경주 놓고 때릴 말은 요겁니다. 7번의 해운대 파워입니다. 김호수가 타가지고 입상을 했다. 일단은 센 말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데뷔전에서 5월 16일 날 확실하게 가능성을 내비쳤던 마필이고, 그 이후에 6월 6일 날 선행을 나가서 이제 능력을 발휘했단 말인데, 제가 지난번 경주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개적으로 안 된다, 요거 자르자 말씀드렸습니다. 역시나 소극적인 말머리였죠. 제가 뭐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잠궜다라고 대부분 표현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같이 뛰었던
용암 블랙이 또 그 다음 경주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입상을 했고, 자, 요거는 선두권 외곽에 바로 갖다 붙이는 전개가 가능합니다. 선행 안 가도 되는 말이 해운대 파워입니다. 자, 저는 7을 놓고 한번 공격적으로 가고 싶습니다. 예, 뭐 2번, 4번이 깜빡이로 팔리든 뭐라든, 자, 부산 1경주는 지난번에 완전히 잠궜단 말, 예, 제 곤조대로 가겠습니다. 7번에 해운대 파워를 중심으로 놓고 4번에 셰클로드와 2번에 천하지유, 요 안에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경주고요. 만약에 뭐 여기서 좀 더 이변이 발생을 한다, 뭐 5번에 로드 투인 정도, 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7 놓고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2경주로 갑니다. 자, 부산경마 2경주거리 1400입니다. 국산 5군 경주, 출전 도수가 적다라고 해서 저배당 깜빡이로 끝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부산은 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안쪽에 인기 많죠. 1번에 레이디 오브 위니라는 마필. 일단 데뷔 전에는 선두권 외곽 전개를 펼쳤고, 지난번에는 선행을 가니까 말이 급격하게 많이 띄워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요번에 이제 승군전이지만 1번 게이트에 선행 갈 수 있는 조건, 서승훈이 52의 가벼운 부담 중량. 일단은 뭐 당연히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의 레이디 오브 원은 일단 우선적으로 노림수를 둬야 되는데, 만약에 얘가 선행을 실패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끔찍한 거 나오죠. 예, 안쪽 모래 맞고 또 뒤로 밀리고 또 거리도 첫 도전인데. 자,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런 말들은 축으로 놓고 들어가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4번에 투원 파이터가 지난번에 안말경주 선행 가서 얘도 이제 한 바퀴를 돌린 건데, 자, 1번, 4번이 깜빡입니다. 예, 저는 최근에 저 자신을 요번 주에는 대끼리 감별사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대끼리를 들어가야 되는 경주가 있고 대끼리를 들어가면 안 되는 경주들이 있는데, 오늘 서울도 제가 깜빡이 맞거는 피하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요것도 1사가 깜빡인데 요거는 좀 피하고 싶다. 왜냐하면 저는 요걸 노립니다. 6번의 원더풀 리지를 노립니다. 안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원더풀 리지가 그동안 뭐 신윤섭이, 김어수, 서강주 요런 친구들이 기승을 하면서 자기 능력을 못 발휘했습니다. 최은경이 뭐 약한 편성 띄었죠. 뭐 별 특징 없었고. 근데 요번에 다 실바 안장에다가 52.5의 가벼운 분담 중량에 조교 패턴을 바꿨어? 조교 패턴을 바꾸면서 등짝도 바꾸고 요번에 편성도 딱 적당한 경주를 만났다? 그러면 저는 6을 놓고 때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축출난 능력마가 없지 않습니까? 승리 천사가 승군전에 뭐 1400에 뭐 통하고, 투원 파이터가 앞선에서 버티고, 1번이 뭐 선행 가서 버티고, 저는 6번의 원더풀 리지가 대안이 아니라요, 이번 경주에서 능력으로만 따져본다라면은 이제는 정말 한번 해볼만 하지 않겠느냐. 먹을 것도 있고, 예, 그래서 6을 놓고 저는 풀어나가겠습니다. 6번의 원더풀 리지를 놓고 풀어나가는데, 자, 1번의 레이디 오브 원, 윈, 4번의 투원 파이터, 여기에 뭐 한 마리 더 본다 그러면 뭐 5번은 서부 캡틴, 요 정도인데 뭐 3보까지 똘똘 말아가지고 한번 공략을 하겠습니다. 6번의 원더풀 리지를 놓고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3경주로 갑니다. 자, 부산 3경주가를 1600입니다. 혼합 3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요번 경주는 뭐 5번의 희망캔디가 아마 인기 1위로 좀 독차지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지난번 경주는 점핑 출전이었는데 3착을 했기 때문에 요번 경주가 이제 실질적인 승군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뭐 사실 혼합 3군 경주라고 해도 지금 뭐 점핑 출전하고 있는 게 2번 국대 스타, 3번 석세스 모카, 4번은 성실시하기 때문에 편성은 거의 뭐 진짜 뭐 최근에 뭐 3착 4착 들이댄 말들도 없어가지고 거의 뭐 국산 한 4군 뭐 요정도 급 보시면 됩니다. 편성은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자, 1번의 바람바람이 58의 부담 중량에 과연 되겠느냐,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1번의 바람바람은 요번 경주 대가리가 맞습니다. 일단은 능력으로만 따지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능력으로 따지면 희망캔디보다는 바람바람이 좀 더 세지 않습니까? 얘는 그래도
갤런트 워리어를 이겼고 캡틴 골드를 이겼었던 그런 말이고 부담 중량 57을 달고도 선전을 했던 그러한 전력의 마필 아니겠습니까? 자, 공백기를 가지고 나와서 지난번 경주 58회 무중에 늦바라고 외곽 돌다가 뭐 복귀 전에 그냥 적응만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꽤 오래 쉬었던 거죠. 1년 3개월 정도를 쉬었다 나왔는데 어찌됐든 간에 요번에는 편성이 워낙 약하니까 완전히 칸을 갈고 나왔습니다. 칼을 갈고 나왔고 능력으로만 따지면 뭐 5번이 희망 캔디 좋아요. 뭐 1600 단독 선행 찬스 앞에 갈 수 있는 조건 뭐 당연히 플러스 알파죠. 근데 능력으로만 보면 1이 5보다는 훨씬 더 우위에 있고 지난번에는 쳐다보지 않았지만 요번에 말 상태가 좋기 때문에 1 놓고 사는 게 맞다. 이게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후차권 뭐 당연히 5번이 희망 캔디는 봐야 되는 전력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면 나머지 말들 중에서는 뭐 8번 아름다운 인연이 팔리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 얘는 지금 능력 자체가 정체입니다. 능력이 정체이기 때문에 1600에서 당장의 경쟁력은 없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된다라면 뭐 요번 경주에서 좀 한번 움직여 볼 수 있는 게 2번의 국대 스타라든지 3번의 석세스 모카 점핑 출전을 했지만 충분히 좀 해볼 만한 편성의 점핑 출전을 했기 때문에 저는 최종적인 막건 조합은 부산경마 3경주죠. 1번의 바람을 중심으로 잡고 5번의 희망캔디 그리고 안쪽에 2번 3번 요렇게 좀 막건을 정리해서 가보자 말씀을 드리고 4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4경주 거리 1300m입니다. 국산 육군의 별정구도의 편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뛰는 2번의 저스트 샤이니, 4번의 일루전, 5번의 미닝풀 타임, 뭐 7번의 파머스톤 요런 말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뭐 큰 틀에서 보고 들어갔을 때 7번의 파워스톤은 앞으로 계속해서 더 띄워줄 그러할 전력입니다. 자, 지난번 경주에서 2착을 했는데 뭐 여유는 크게 없었지만 경주 내용 자체는 나쁘지가 않았고 또 요번 경주가 또 3착 승원에 걸려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죠. 지난번에 57을 달고 뛰었던 말이고 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훨씬 더 능력 자체가 나와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저 7번 파워스톤을 중심으로 잡고 가자. 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자, 인기를 모아주는 2번의 저스트 샤이니는 일단 모래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심한 마필입니다. 6월달 경주는 선행을 가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를 했지만 지난번에 외곽 돌다가 그냥 사라져버렸죠. 다시 한번 서승훈이 안장해서 인기를 모아주고는 있지만 승훈이 스타일이라면은 안쪽에서 탈 거예요. 내선 전개를 탈 거기 때문에 모래를 맞을 가능성 굉장히 높죠. 그러다가 무너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이번 저스트 샤인이 세게 보기 어렵다라는 결론이고 자, 지난번에 차라리 들어갔던 4번의 일루전 여전히 좋아요. 여전히 조교도 잘했고 직전 경주에서 나름대로 경주의 걸음에 여유도 있었고 그리고 전력 자체에 재보강을 하고 나오는 5번의 미닝풀 타임 체크가 필요한 전력이 마필이고 그리고 나서 뭐 10번의 닥터카라 닥터카는 어찌됐든 간에 지난번에 변화를 보였으니까 근데 조교가 좀 약하기 때문에 현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얘는 현장에서 좀 상태 자체를 보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 2번이 깜빡인데 2번의 저스트 샤이니는 그렇게 땡기지는 않습니다. 자, 7번 4번에 일단 집중적인 공략을 해야 되겠고 5번의 미닝풀 타임 일단은 이 큰 틀에서는 요 두 방의 막건 쪽에 최대한 압축을 해서 들어가 보자 말씀드리고요. 다음 경주로 넘어가시죠. 네, 부산 5경주가를 1800, 국산 4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출마표가 딱 떴을 때부터 저는 요거 하나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이번에 다이아 그립밖에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자, 앞말입니다. 순말들 쟁쟁한 가운데 앞말 편성, 앞말에 또 조건으로 요번 경주 출전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에서 저는 이번에 다이아 그립 같은 경우는 모든 부분들이 조건이 딱 맞는다라고 보는 이유가 일단은 적정거리죠. 지난번 경주 내선에서 추입으로 뭐 끝걸음 자체에 상당히 임팩트 있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전력의 마필이고 자, 다실바 안장 다실바가 과거에 기승을 해서 한번 끌고 들어왔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에 구조 마방에서 이 다실바 구조 이꼬르 다실바는 곧 입상을
이 통할 정도로 완벽한 이 조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나이아그릿이 이번 경주에서 어떻게든 인기를 모으든 안 모으든 놓고 때리려고 마음을 먹었다. 워낙 마필 자체가 꾸준한 측면이 있고 그 부분을 좀 다실바가 잘만 풀어나간다라면 이번 경주에 좀 확실하게 경쟁력 있다라고 보여져요. 자, 이번 나이아그릿을 기둥으로 잡자 말씀드리고, 자, 기세가 좋죠. 3번의 유니언 챔프. 일단 뭐 기세가 좋은 말이고 워낙 순발력과 뒷심을 전부 다 겸비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가져가야 되는 전력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뭐 7번의 인디고스트는 지난번 경주 모래 맞고 전개가 좀 꼬였던 부분인데, 외곽에서 모래만 피하면 얘도 뭐 경쟁력은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강한 편성에서 경험이 많습니다. 8번의 캡틴 다이아까지. 요 정도 선상입니다. 예, 9번의 벌마 브라운은 최근에 기가 워낙 안 좋고, 뭐 10번의 그레이트 보이까지 볼까요? 부담 중량이 좀 늘어난 게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뭐 말보다는 해선이가 더 무서운 거죠. 자, 그래서 요번 경주는 어찌됐든 간에 중심은 2번의 다이아그리스를 놓고 잡자. 이번에 나이아그릿은 제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단 말이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잡고요. 자, 후차권에 8번에 캡틴 다이아, 3번에 유니언 챔프, 10번에 뭐 그레이트 보이, 뭐 7번에 인디고스트. 요 선상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중심에는 이를 놓고 때리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6경주, 마지막 경주 넘어갑니다. 자, 부산 6경주 거리 1200입니다. 부산에서 치러지는 루키 스테이크스 경주가 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서울에서도 제가 루키 스테이크스를 메인으로 정했고, 여기 부산에서도 부산 6경주를 제가 메인으로 골라가지고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6경주 메인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출전한 10마리 쟁쟁한 능력 마필들 많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뭐, 능력으로 한번 본다라면 5번 와일드파크가 팔릴 거고요. 3번에 스트로베리킨, 뭐 7번 슈퍼에어로, 8번에 킹스킹 요런 말들 골고루 팔릴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한 마리씩 살펴보죠. 1번의 데뷔전을 치르는 파워풀 매니피. 글쎄요, 매니피 자마가 아닌데도 파워풀 매니피로 이름을 졌다. 일단 뭐 혈통적인 기대치 글쎄 뭐 있지만 아직 뭐 이 특별 경주에서는 쉽지 않고 2번도 마찬가지. 자, 3번은 스트로베리키는 데뷔전을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가지고 엮어 들어갔던 마필인데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아요. 추입이 돼요. 추입이 되기 때문에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접근하셔야 되는 전력의 마필이고 5번의 와일드파크는 지난번에 선입권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던 마필, 앞뒤가 다 있는 마필이고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임팩트 있는 경주력을 발휘했던 마필. 자, 6번의 포트모어는 주행검사 기록 자체는 너무 좋은데 혈통은 뭐 사실 그냥 그렇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데뷔전을 앞두고 나서 계속 이제 골마겸이 올라와서 데뷔전이 늦어졌던 마필이기 때문에 요거는 현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7번은 슈퍼히어로는 뭐 다른 거 없죠. 선행만 가야 되는 마필이고 자, 대가리는 나와 있습니다. 8번이 킹스킹입니다. 어떠한 전개를 갖다 붙여놔도 8번이 킹스킹이 요번 경주 대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데뷔전에 보여줬던 임팩트 부분을 떠나서 경주 자체를 풀어나가는데 마필 자체가 굉장히 여유가 있었고 그리고 직전 경주를 뛰고 나서 조교의 강도라든지 마필의 상태도 확실하게 직전 경주 때보다 올라와 있는 느낌을 줬던 게 8번의 킹스킹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순발력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뒷선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전략의 마필이기 때문에 상대 마필들이 앞선에서 싸워주면 얘가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5번의 와일드파크가 압도적인 인기를 모아주고는 있지만 저는 8번의 킹스킹을 놓고 메인으로 때리겠다. 자, 8번 놓고 뭐 3번, 5번, 뭐 7번, 6번 요런 막건들인데 현장에서 압축할 거 압축하고요. 주력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막건으로 주력을 때릴지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좀 포지션을 좀 확실하게 잡고 마지막 경주 부산 6경주 메인으로 잡겠다 말씀드리고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일요일 서울과 부산 모든 경주들을 전부 다 함께 살펴봤습니다. 느낌 자체는 좋습니다. 잘 풀어나가 보도록 노력을 하겠고 현장에서 실수 없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막건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집중력 잃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잘 풀어나가겠습니다. 윤택과 함께 하실 분들 영상 아래 댓글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하십시오. 대단히 고맙습니다.